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15일입니다. 이제 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이제 영하의 날씨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그 KJF 정기 포럼이 오늘 11회 차고 KJF의 가장 중요한 그 존재 이유, 활동의 시너지를 만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기업들과 전문가들이 국가 산업과 지자체 그리고 서로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을 만들어 보고자 우리가 출범을 했는데, 그중에 가장 크고 힘을 모을 수 있는 게 인재 양성, 넓게는 이제 교육 사업이라는 생각 하에 그동안 몇 개월 동안 되게 여러 차례 토론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드디어 우리가 이번에 아주 우리 회원사 중에 이 분야를 기업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두 분을 좀 모셔서 KGAF 생성의 인재 양성 교육 사업 추진에 대한 그동안의 고민들을 정리한 내용을 공유하는 아주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발표는 AI 앱의 임성기 대표님하고 매직 에콜 최재규 대표님이 하시고요. 우리 전체 오늘 토론 진행은 경기대 김동정 교수님께서 맡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동정 교수님께서 말씀 잠깐 해주시면서 오늘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리시나요? 네, 네. 방금 네, 소개받은 들립니다. 경희대의 김돈정입니다. 예, 뭐 그냥 제 소개 잠깐 드리면 저는 이제 교육공학으로 전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신사에서 신사업을 주로 했었고, 최근까지는 그 산업부 기술 PD를 했었습니다. 예, 제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먼저 발표를 빨리 듣는 게 중요하실 것 같아서 아마 순서가 AI 웹이 먼저 순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웹 잠깐 소개 드리면은 약 한 업력이 20년이 넘으셨고 광고 마케팅의 전문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반으로 회사를 트랜스포메이션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세한 회사 소개는 임성기 대표님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시작해 주십시오. 예, 자료 공유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소개는 다음에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우선 GPT 3.5가 나온 지 이제 1년 한 반 정도 되면서 1년 됐죠. 그래서 사실 얼마 전에 나온 그러니까 오픈 AI 컨퍼런스가 저희한테도 매우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육, 뭐 회사 운영 이런 것들이 좀 바뀌어서 그래서 작업을 조금 해서 요걸 발표 자료를 조금 업데이트 했는데요. 그 중심으로 한번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대표님 여기 전체 화면으로 하고 하시는 게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전체 화면 잠깐만요. 예. 작년 12월 1일 날 GPT 3.5가 발표되었을 때는 뭐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크게 주목을 못 했는데 4.0이 1분기에 발표 3월 22일 날 발표되면서 이렇게 쉽게 그다음에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크게 바뀌었고, 그다음에 일반 유저들이 이용하는 뉴 빙에 적용되면서 달라졌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코드 인터프리터 들어오면서 그 다음에 바드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다양하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고, 3분기에 달리가 달리 3가 나오면서 이미지 부분에 있어서 미드저니와 함께 이제 경쟁하거나 보완되는 기능들이 좀 생기고, 샵 AI 뭐 이런 것들이 좀 그러니까 특화된 기능들이 좀 생기면서 큰 변화들이 각 영역에 생겼고, 하이퍼 클로버 네이버 클로버 X는 뭐 별로 주목을 못 받아서 지금도 그런 것 같고요. 정말 충격은 GPTS와 같은 어시스턴트 API가 나오면서 이 사업의 방향,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이
AI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흐름들이 크게 바뀌어야 되는 아주 충격적인 1년 안에 충격이 크게 왔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고요. 분기별로 서비스들은 이런 것들이 출시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GPT가 이제 나오기 전에 챗 GPT 나오기 전에 딥러닝은 조금 어려운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GPT가 챗 형식으로 내놓으면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 1년간의 과정이었고 누구나 지금은 이용하고 있고 많은 회사들이 토론회나 뭐 지역에 공유하는 뭐 점심 먹으면서 미팅하는 이런 자리들이 막 만들어지고 있어서 과히 뭐 이제 이 대중화의 시대에 들어왔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GPTS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그 다음에 학습할 수 있는 양이 많아지고 하면서 이 내년도에는 그야말로 노코드, 로코드로 업무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지 않겠나라고 많은 사람이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LLM 생성 AI가 이게 강력한 영향을 가지게 되는 것을 저는 이제 우리 기업들의 그 삶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글로벌화가 되면서 언어 문화를 이해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니까 글쓰기나 말하기나 그림 그리기가 안 됐는데 이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인구 감소에 특히 기업의 입장에서는 감소되는 인구 중에서 MZ 세대들이 기업에 대한 태도, 직장에 대한 태도들이 바뀌면서 조직이 밑에서부터 무너지는 현상들을 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정보 과잉으로 인해 가지고 좋은 정보, 정확한 정보를 찾기 위한 과정에서 LLM이 이걸 뭐 다 해결해 줘 버렸으니까요.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 재택근무하면서 프리랜서, 그다음에 잦은 이직, 그러니까 이직해서 기존 회사도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이직해서 새로운 업무를 받을 때도 문제가 됐는데 이 문제들을 전부 LLM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큰 영향이고 업무 범위에서도 개발 업무, 그다음에 뭐 디자인 영역, 지원 영역, 영업 세일즈 영역, 광고 마케팅 영역, 뭐 제조업체에서 자동화하는 영역, 뭐 이런 것들이 전부 LLM이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가히 시대적 상황하고 충격적인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서 보면 LLM이 사실은 정보를 많이 검색하고 하는 과정도 바뀌었고 문서 작성의 프로세스나 일의 완성도 측면, 그래서 의사결정의 측면까지 다 바꾸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다양하게 이렇게 형성되는 그 모델, 그 다음에 기능들이 일에 있어서는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다양한 업무에 적용하는 모델이 달라지고 프롬프트나 방법이 달라지고 프로세스가 달라지니까 이게 사실은 교육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요 화면을 좀 보시면 사실은 LLM이나 생성 AI가 업무를 효율화시켜 준다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검색해서 어떤 정보가 적당하고 그걸 취득할 것이냐를 검토하는 과정을 생략시켜 줘 버린다. 이미지도 이런 거 찾아가지고 뭔가 만들어 가는데 그냥 이런 거 만들어 달라 그러면 만들어 줘 버리니까 일의 과정이 생략된다. 이걸 송기령 부사장은 노동 해방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저도 뭐 비슷한 형식으로 노동이 없어지는, 그다음에 특히 디지털 업무에 있어서 노동이 없어지는 과정, 해방돼 가는 과정이다라고 그렇게 혁명적으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보면 뭐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직무 교육을 해야 되는데 각 부서별로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지금은 LLM으로 다 할 수 있는 구조가 돼서 문서와 교육 자료만 내놓으면 자동으로 학습하고 그다음에 학습자가 무엇을 질문했고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 평가까지 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어서 이게 바뀌고요. 그다음에 완성도가 낮은, 이해도가 낮고 업무 경험이 없는 사원들이 LLM 하에서는 완성도 높게 일해버리니까 대리, 과장, 차장이 필요 없이 부장한테 바로 직보할 수 있는 직급 체계나 일하는 구조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문 인력도 개발자
디자이너 아니면 뭐 어떤 전문 영역에 뭐 정부 공공기관의 영업을 전문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기능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서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회사가 직원들의 교육 훈련이나 뭐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데 많은 자원을 소요했다면 지금은 그것이 많이 없어지는 상황. 그러니까 변화된 환경이 조성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리도 사실은 이렇게 배치되어 있던 사원, 대리, 과장 이렇게 돼 있던 게 저희 자리도 이렇게 둥글게 배치해서 화면을 다 공유하고 누구한테나 새로운 완성도 높은 일이 나타나면 전체 회원 사원들한테 공유하는 보면 자리도 한 자리 두 자리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좀 뭐 모든 것이 바뀌는 구조가 LLM이 만들고 있다. 생성 AI가 만들고 있다. 어떤 업무를 지시할 때 야, 일주일 만에 해줘 이런 게 지금은 없어지고 하루 만에 일이 다 그러니까 완성도 높은 거를 생성 AI가 LLM을 통해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냥 LLM보다 더 좋은 결과를 만든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시간을 더 들인다고 되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변화들이 생기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그 인력 채용에 관해서 전에 같으면 뭐 이런 인력 채용 공고를 내본 사람이 뭐 이렇게 했는데 이 프로세스가 좀 바뀌는 거죠. 선발 기준의 성립, 그다음에 채용 공고 작성, 지원서 검토, 면접, 최종 선발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옛날에는 뭐 이렇게 경험 있는 사람이 수립했다라면 지금은 LLM으로 선발 기준을 뭐 제시해줘 이런 것이 되고 채용 공고가 모아지면 요즘은 클로드나 지금 GPT-4에서 128K 정도까지 그 업로드를 할 수 있으니까 이 자료를 그냥 대부분 한 25개, 뭐 35개 정도의 이력서를 한꺼번에 다 요약 비교 분석해 가지고 면접 자료나 1차 서류 검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죠. 그래서 한 이틀 걸리던 것이 30분 안에 완료가 된다든지 5년 차가 뭐 하루 만에 하던 일을 2시간 만에 완료된다든지 그래서 LLM을 활용한 새로운 프로세스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구조를 갖게 된다. 특히 이게 이제 새로운 사업 분야로 가서 새로운 인력을 뽑을 때 기준을 제시 못할 수가 있는데 신사업을 하게 되면 이런 거는 아주 강력한 파워를 발휘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인력 채용을 통해서 실제로 이렇게 진행해서 표로 만들어지고 뭐 이렇게 기준을 되고요. 그다음에 정부 기술 과제 이런 거 같은 게 좀 어려운데 여기 보면 기술 과제 같은 경우에는 작성 요령들이 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에 같으면 알던 사람이 계속 해야 되는 일인데 이제는 뭐 모르던 사람도 과제명 문서 이렇게 쭉 작성해가지고 실제로 뭐 10시간 걸리는 일을 2시간 안에 그다음에 5시간 걸리는 일을 뭐 이런 1시간 안에 이런 도형을 그려줘, 도식을 그려줘 이런 것들도 다 되기 때문에 사실은 디자이너가 참여 안 해도 되고 기술이나 뭐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이 참여 안 해도 되는 그런 구조를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중에 최종 검토하는 기능들만 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일이 정말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디자인 업무는 뭐 말도 할 거 없습니다. 요거 한번 보시면 만약에 디자인 이렇게 야외에서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들다 그러면 얼굴도 바꿔주고 그다음에 뒷 배경도 바꿔주고 이게 사실은 요즘 뭐 상품 촬영이나 그 이런 화보 촬영 뭐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이런 작업들이 매우 자연스럽고 획기적인 변화들이고 디자인 시간을 뭐 하루 걸리던 일을 거의 10분 안에 완성하는 구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경영 지원 업무, 개발 업무, 생산 업무, 물류 유통, 마케팅 업무, 우리 전 산업에서 이루어지는 전체 업무의 이런 활용 내용들을 잡아내고 어떤 LLM 모델들을 잡아낼 거냐. 그다음에 아직은 뭐 정리가 조금 덜 됐지만 국내 사례 위주로 구체적인 사례들이 뭐가 있다라는 것까지 찾아내면 교육의 전체적인 그림이 완성되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KGAF의 교육을 보면 레벨 1 단계로서 생성 AI를 개념을 좀 이해하고 일반 개인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실습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이렇게 잡아내 가지고 하면 이게 첫 번째 단계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 조금 GPT가 나오면서 이번에 오픈 AI 개발자 회의를 하면서 이것도 많이 검토가 돼야 되는데 랭체인이나 파인 튜닝 자체가 없어도 되는 뭐 하여튼 그런 개념들이 생기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개념 전체적인 문서 관리하고 튜닝에 대한 그 중급자 정도의 그런 수준의 교육, 그다음에 전체를 이해하고 뭐 프라이빗 LLM을 만들 수 있는 수준의 인력 양성을 하는 것이 세 번째 단계 정도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레벨별로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봤고 전문 교육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커리큘럼을 대략 이렇게 좀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이런 GPT 도구들, 그 브랜드 모델들 활용해가지고 실습까지 진행되어가지고 대략 뭐 과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루든 일주일이든 교육을 받으면 GPT를 완전히 자기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요거는 뭐 램체인이나 튜닝의 기술을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래서 램체인이나 튜닝, 그 다음에 GPT-S를 여기다 좀 넣었습니다. 요거는 전문가 과정 파이썬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클라우드 환경에서 GPT를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매우 전문가 과정으로 만들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모델들이 존재하고 거대 LLM들이 모델이 존재하고 KGF의 회원사들이 실무적으로 다양한 수준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현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와 동떨어지지 않은 교육, 그냥 강사나 뭐 일부 교수들이 알고 있는 것을 하는 범위에서 실무로 가는, 그래서 파운데이션의 기능으로 가서 이렇게 양성을 할 수 있고 오른쪽에 있는 모든 일들을 KGF가 그 모델링 할 수 있고 숙련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주면 좋은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 그 교육 과정별로 레벨마다 이렇게 회원사들이 이렇게 표준해 봤는데요. 제가 그냥 정확하게 회원사 상황을 잘 몰라서 일단 예시로 이렇게 좀 드러났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각 업무별로 그 재배치해 가지고 경영 지원 파트, 연구 개발 파트는 어느 회원사, 어느 회원사의 어떤 모델링 뭐 이런 사례들을 가지고 교육을 하면 완성도가 높게 되고 그다음에 대외적으로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KGAF가 이런 회사들이 모여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4년에는 교육과정이나 그다음에 그런 컨퍼런스를 좀 완성도 있게 진행을 하고 24년도 말이나 이런 데 되면 교육의 그 완성도, 교육에 수료한 학생들의 자격 같은 거를 부여하는 쪽으로 가서 25년도에 본격적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우리나라 사례를 이제 뭐 의료로 만들어진 거, 기술로 만들어진, 법률로 만들어진 이런 것들을 요 그대로 해외로 진출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일정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그런 비전을 한번 좀 만들어 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짧은 시간 안에 아주 많은 내용들을 담아주셨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있으면 한 두 분 정도 질문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문제 안녕하세요. 하나 질문 여쭤봐도 될까요? 네, 이창환입니다. 네, 네, 지금 여기 교육과정하고 이 컨퍼런스 이렇게 쭉 봤는데, 이게 우리 지금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우리 직업 전문 교육할 때 그 보조금 많이 주잖아요. 네. 근데 그러려면은 그게 우리 그 전문 교육 시스템의 뭐 그 어떤 그 틀 속에 들어가서 그 고용노동부에서 원하는 인증도 받고 그것도 요건도 받고 이런 쪽을 여기다가 정부 쪽에서 하는 거를 같이 검토를 해가지고 이렇게 추진해 볼 수 없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제 요 전문 교육 커리큘럼을 잡을 때 비트 컴퓨터에서 만든 비트 캠프 대표하고 같이 논의해서 짰는데요. 거기가 이미 정부 교육을 하고 있고
요걸 요렇게 잘 만들면 인증을 받을 수 있겠다. 또 산업체하고 같이 교육과정을 만들면 요즘 지원을 많이 해준다고 합니다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까지 같이 논의하고 있고 KGF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도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주. 전에 그 AI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산업부도 그렇고 이제 주로 이제 과기정통부가 주무부처로 돼 있고 산업분이 고용노동분이 교육분이라서 각 부처가 저마다 각종 그 활용 프로그램도 만들고 지원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러는데 중구난방인데다가 네, 누가 그거 틀을 갖다가 그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제시해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네, 하는 기관마다 전부 틀리더라고요. 그런데 네, 네. 이거는 우리가 한번 선도적으로 그 전체 정부 부처의 그 스탠다드한 모델을 제시를 해서 이런 틀로 만들면 되겠다라는 거를 기본 그 SOP를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계속 그 레벨업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음부터 정부랑 한번 협업할 수 있을까요, 이게? 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좀 그렇게 그, 한번 하면 어떨까 해서 한번 예, 아유, 여쭤봤습니다. 참고해서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정부 관계에 대해서 말씀 한번 주셨고요. 틀 제시하는 거에 대해서. 예, 또 아까 질문하시려고 하셨던 스타트업 비즈니스 위크의 질문 한번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거 아닌가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임윤철입니다. 네, 그 반갑습니다. 강의 내용, 그 세미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 관련해서 그 레벨 1, 레벨 2, 레벨 3를 좀 이렇게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생각해 보시기에 레벨 1은 몇 시간 정도의 그 내용이 될 것 같고, 레벨 2는 어떻게 될 것 같고, 시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레벨 1, 2, 3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레벨 1 같은 경우에는 하루짜리 교육, 예를 들어서 뭐 지원 업무에 대한 교육이다. 그러면 제 생각은 하루짜리 교육은 6시간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지원 업무에 여러 가지 뭐 회계 업무 이런 것까지 쭉 해서 한다 그러면 지원 전문가 과정으로 해서 일주일짜리, 5일짜리 과정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케팅 과정 5일짜리,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유통 과정 5일짜리, 뭐, 그 다음에 쇼핑몰 과정 5일짜리, 뭐, 공장 자동화 5일짜리, 이렇게 하면, 지금 생산성 본부나 뭐 표준화폐 교육들도 보통 하루짜리 하고 5일짜리로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기업이나 그다음에 개인들이 교육받기에 적절한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질문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도 한 가지만 질문 하나 드리면은 어쨌든 이런 생성AI가 새로 등장했을 때 누구부터 이런 교육을 받는 게 가장 좋은가 이런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뭐 우리 이제 기업 쪽에서는 뭐 리스킬링, 업스킬링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개인의 역량들을 올릴 거냐, 새로운 역량들을 만들어낼 거냐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 예를 들면 전문가가 먼저 받는 게 좋은지 단순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고부가 가치로 올라가는 게 좋은지 혹시 우선순위가 있다면 어디부터일까요? 효율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예를 들어서 아까 정부 과제 같은 거 만드는 그런 업무를 하는 사람, 그다음에 중간 보고서 막 이런 거 써야 되니까 가장 효율적인 그 업무 효율을 기업의 전체적인 업무 효율을 높이는 것은 LLM을 도입했을 때 생성 AI를 모델링해서 도입했을 때 가장 효율적인 것에 교육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막 이런 쇼핑몰 같은 거 운영할 때 이미지 눕기 따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지금 샵 AI 같은 거 도입하면 정말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효율이라는 측면에서는 그거고, 그 다음에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전체를 관리하는 CMO나 그 다음에 개발을 하는 사람이거나 그 다음에 CEO가 듣는 게 전체 구조를 잡아서 우리 회사는 이렇게 생성 AI를 도입해서 전체 구조를 인력 구조를 이렇게 바꿔야 되겠구나, 채용 시스템을 바꿔야 되겠구나, 뭐 이런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데 그 사람들이 잘 안 움직이니까 그래서 효율을 볼 수 있는 것을 좀 강조하고 그 사람들이 개인적인 관심사나 회사의 차원에서 도입하는 것이 교육을 듣는 것이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 저도 감사합니다. 의견 하나만 좀 내면 발표 내용 대단히 좋았고요. 감사합니다. 이거를 이제 방법은 두 가지인데 사람들의 수요 조사 같은 걸 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러기에는 뭐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좋은 대안을 해주셨는데 CXO급이 이 전체가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인트로, 입문서부터 또 전문 과정, 양성 과정이 연습 한번 해보는. 그래서 네. 그 트랙, 그 다음에 각종 도메인들 있잖아요. 네. 도메인들. 그 다음에 일반. 그 네. 다음에 지자체, 지금 대구도 좀 들어와 계신데, 지자체에서도 이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그러니까 전체로 전국 단위로도 이걸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도메인이라든가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그 과정들을 우리가 2024년에 만들어서 계획을 세우고 그 수요를 지역 단위나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그쪽 담당하는 기관들 여기 성남도 오늘 들어와 계신데 같이 협의해서 기업들을 모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돌려가면서 좀 아까 이창훈 부회장님 되게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교육에 대한 리더십을 좀 빠르게 더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완입니다. 여쭤볼 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 교육이 오프라인 기반으로만 가능할까요? 아니면 온라인 기반으로도 가능할까요? 지금까지 경험으로 봐서는 온라인으로 하면 실습을 하기 좀 어려워서 그래서 교육의 효과적인 측면으로 봤을 땐 오프라인이 좋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본인이 직접 실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온라인으로 가도 된다라고 생각되는데 일단 교육의 효과로는 온라인은 조금 떨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더 질문이 있으실 것 같긴 한데요. 다음 또 예, 발제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두 번째 발표까지 듣고 또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 발표는 매직의 꼴의 최재규 대표님이 발표를 하시겠는데요. 매직의 꼴을 간단하게 막 설명을 드리면은 교육 서비스 플랫폼을 주로 하는 회사고요. 코딩이나 기업 맞춤형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또 비대면 중심의 교육들도 많이 해 오셨습니다. 최근 들어서 채용 플랫폼도 개발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최재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화면 공유 좀 하고 발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화면 잘 보이실까요? 네,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앞에서 임성기 대표님께서 이런 AI의 전반적인, 특히 생성형 AI 의 전반적인 발전 방향이라든지 현황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가지고요. 저희는 실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사례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교육을 통한 DX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가장 큰 이유가 이 목표 설정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사실 뭘 가르쳐야 될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뽑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이게 누구를 위한 교육인지에 대한 거에 따라서 교육 대상이나 교육 목표나 그리고 교육의 방향이 다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메인 전문가를 위한 건지 아니면 기존 개발자, IT 전문가를 위한 업그레이드 교육인지 또는 이 시장에 들어오기 위한 신입을 위한 교육인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 나눈 것 중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과정 중에 상당수는 이 미취업자 과정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저희가 협회에서 가장 먼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이 도메인 전문가, 특히 기업에서 생성형 AI를 적용했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업무 생산성에 접목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니즈가 최근에 제가 만나보니까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메인 전문가, 특히 C레벨 관련된 전문가들한테 어떻게 이런 기술의 변화를 설명하고 뭐 리터러시나 또는 실제 대부분의 이런 교육을 하면 그 도메인 전문가들은 딴 사람 얘기 필요 없고 그냥 우리 거 어떻게 이거 바꿀 수 있어? 이런 실제 프로젝트에 대한 경험을 하고 싶은 니즈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개발자들이 있는데요. 생성형 AI 기술을 이용해서 뭐 개발하는 그런 것들을 익히고 싶다거나 또는
이런 비용 대비 서비스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의 어떤 개발에 관련된 업그레이드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런 생성형 AI나 뭐 최근에 나오는 기술들이 너무 많아서 학습할 내용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필요한 것 중심으로 배우고 싶은데 이게 실제 원하는 사례가 그 교육의 수요자마다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원하는 사례 다르고요. 인사팀에서 원하는 사례 다르고요. 뭐 굉장히 구체적인 사례들을 바탕으로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요청을 하는데 이런 거를 일일이 대응하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교육을 할 때 가장 어려운 게 이런 레벨들이 여러 개 섞여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과 뭐 경험이 이미 충분히 있어서 이런 사람들이 같은 클래스에 섞여 있을 경우에 이런 역량을 기반으로 측정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현재 이런 DX 교육의 어려움 점을 초래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제 실행하고 있는 사례를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지금 네이버 클라우드하고 그다음에 K 디지털 선도 기업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아까 임성기 대표님이 말씀하실 때 이제 언급됐던 비트캠프가 이제 교육을 하고 있고 저희 플랫폼을 이제 제공하고 있고 네이버 클라우드 선도 기업에서 실제 연 한 500명씩 지금 계속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DT 직무 역량을 정의하고 평가 문항을 개발하고 역량 추천을 하는데요. 지금 이런 목표를 정확하게 정의하는 게 사실 교육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회사 이름이 매직 앱골인데 매직 앱골로 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이런 교육하는 그런 부분에서 글로벌하게 유명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앱골 40이라는 게 있는데요. 앱골 40에는 이런 목표에 대한 설정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돼 있고 이런 걸 기반으로 역량 기반의 이런 프로젝트 수업으로 유명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금 국내에도 지금 과기부 산하의 재단법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통해서 두 개의 기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40이 서울과 그 경산 40이라는 프로그램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초기에 여기에 개입을 해서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것들을 기반으로 좀 이런 역량 평가하는 걸 기반으로 실제 프로젝트 기반의 콘텐츠를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진 콘텐츠를 갖고 실제 교육을 하면서 단계별로 역량을 측정하고 성과를 측정해서 이거를 다시 피드백하는 그런 형태의 역량 리포트 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량을 평가하고 리포트를 생성하고 이걸 바탕으로 이 친구가 향후 어떻게 역량이 성장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인터뷰 추천 가이드 작업을 해왔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런 AI, 특히 생성형 AI가 되면서 시장에는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좀 섞여 있습니다. AI 이야기할 때 어떤 분들은 옛날부터 있었던 룰 베이스 기반의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뭐 머신러닝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뭐 딥러닝 그리고 뭐 프리트레이닝이나 파인튜닝 또는 최근에 나온 빅모델 기반의 제로샷, 포샷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실제 했던 사례들을 몇 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 2세대에서 이제 많이 썼던 머신러닝 기법이 있는데 이 머신러닝 기법을 통해서 대구에 있는 한 업력이 70년 정도 되는 그런 업체가 하나 있는데요. 이 업체는 텅스텐을 가공해서 반도체 절삭도구 만드는 국내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회사의 작업 방식은 이 텅스텐이라고 하는 게 사천도에서 녹는 이런 금속이라서 이런 것들을 도자기 틀에 넣어서 금형 틀에다가 넣어갖고 구워서 만드는데요. 실제 수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한 150명 정도 계신데 이분들이 전부 다 이렇게 문서에다 글을 써가지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갖다가 머신러닝 기술을 써가지고 이 회사에다 시스템을 하나 도입했는데요. 이 회사의 문제점은 신입사원들이 들어와서 이런 식의 매뉴얼대로 작업을 하면 이 성공 확률이 8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80%가 됐을 때 이슈가 뭐가 되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그 굉장히 원가가 비싸고 그다음에 폐기할 때 중금속이라 폐기 비용이 들어가고 이 도자기 틀에 넣고 굽다 보니까 납기일이 지연되는 치명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이 회사의 핵심 경쟁력은 고경력자들인데요. 고경력자들은 성공 확률이 뭐 95%, 100% 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나이가 많이 이제 있으신 게 또 하나의 문제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또 이직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리스크여서 이쪽 기업 대표님이 이제 이런 기술을 적용하는 것들에 대한 의뢰를 하셔서 저희가 여기에 작업 지시 3만 5천 장을 갖고 그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었고 그 머신러닝 모델 만든 걸 가지고 이 회사에다가 이런 솔루션을 탑재를 시켜놨습니다. 이 웹사이트에서 저희가 만든 모델이 들어있는 거에다가 신입사원이 수치를 입력해서 작업 지시를 생성해내면 이거 그대로 작업을 하게 되면 성공 확률이 94% 나오는 그런 형태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켰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통해서 산출물까지 같이 하는 그런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했던 사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요 부분, 요 딥러닝을 이용하는 부분들, 요 부분들에 관련된 사례인데요. 어, 저희가 이제 코스닥 상장자 중에 영어 콘텐츠를 판매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피추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서는 그 영어 콘텐츠를 갖다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접목시켜서 음성 인식을 적용하는 교육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부분에다가 그 구글의 음성 엔진이라든지 기타 그 딥러닝 기반으로 한 모델을 만들어서 하는 부분들을 이 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단계별로 교육을 하면서 프로젝트까지 시켜서 2019년도에 국경 득배어에 출품을 하고 2020년도에 부분 상용화했던 사례를 갖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자동차에 음성인식 솔루션 탑재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그, 그 모트렉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연매출 5천억 정도 되는 회사인데요. 현대자동차 1차 벤더인데 이 회사의 이슈는 그 자동차 뒷자리에 태블릿을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이 음성인식을 이용해 자동차 뒷자리의 UX를 혁신하고 싶다라는 사례를 이제 좀 만들고 싶어 하셔서 저희가 그 부분에 게임을 기반으로 한 그런 사례들을 탑재시켜서 2020년 CE쇼에 이렇게 출품을 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도 연구소가 있었는데 이런 전문가 집단한테 좀 더 새로운 접근 방향, 새로운 것들을 제시하는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좀 적용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4세대, 5세대 관련된 기술을 활용하는 솔루션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요. 뭐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랭체인 관련된 기술과 그다음에 오토 GPT 관련된 기술들이 이 분야에서는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그 경험을 통해서 인재 양성 프로세스를 좀 만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이 시장에 들어오는 뉴비들한테는 리터러시가 필요합니다. 이 리터러시 교육은 일반적으로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기초 역량이 되는 사람들을 바탕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되는 분야별 코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관련된 거는 저희가 지금 가장 크게 운영하는 건 1000시간짜리 교육 프로그램 6개월짜리인데요. 이거를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 그 선도기업 사업에서 이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에 통해서 평가된 역량을 통해서 저희가 취업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업 추천을 통해서 최근에 기업들에 취업되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기업 안에서는 각종 메이커톤, 해커톤을 통해서 실제 기업에서 이런 거를 잘하는 사람을 찾아내고 여기에 부족한 거를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메꾸는 이런 작업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런 것들을 좀 솔루션화 시켜서 만들고 있는데요. 여기에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개발자 이력 관리하는 그런 부분들을 작년도에 이제 그, 그 솔루션 그 키사의 지원을 받아 솔루션화를 했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이제 나이파의 K 클라우드 사업을 통해서 사스 시스템을 좀 고도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최근에 생성형 AI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서 이제 좀 생성형 AI를 실제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하는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게 개발자에 관련된 인터뷰, 그 다음에 학습 지원, 그리고 개발자가 6개월 동안 학습했던 이력들을 평가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현재는 수작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이슈가 많이 발생을 하고 니즈를 만족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만 하더라도 저희가 현업에서 실제 개발 인터뷰를 하는 분들 네 분을 모셔가지고 개발자 인터뷰를 이제 학생들한테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 비용적인 것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운영하는 것들에 대한 만족도, 학생들의 참여 만족도도 좀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여기에 실제 생성형 AI 기술을 지금 도입해서 쓰고 있는데요. 그 데모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저희가 개발자 인터뷰할 때 인터뷰 문항을 생성하는데 회사마다 개발자 인터뷰의 방식이 다 다르고 채용에 대한 오더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그 오토 GPT 기술과 랭체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이용해서 생성을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발자가 그 뽑을 때 자바 개발자를 뽑고 싶을 때 자바 신입 개발자 동시에 자료 구조 작성 테스트 문제를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에 이제 만드는데 개입을 시키면 이런 형태로 해서 문제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생성이 돼서 DB 쪽에 탑재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지금 그 만들고 있는 솔루션은 뭐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또는 이메일, 그리고 이제 음성 인식을 통한 전화 인터뷰 같은 걸 지금 구축하고 있는데요. 이런 걸 통해서 음성 자동화를 시키는 작업들, 그리고 이렇게 취합된 자료들을 자동으로 리포팅하는 부분에 생성형 AI 솔루션을 적용해서 만드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요 내부 테스트 중인데 빠르면 12월부터 이제 전면 적용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저희하고 유사한 사례들을 원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파트너 기업 중에 넷유인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그 커뮤니티의 그 취업 커뮤니티에 33만 명을 갖고 있는 굉장히 그 큰 그 커뮤니티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서는 실제로 이제 이런 개발자 그 이공계 취준생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자소서 멘토링, AI를 사용한 인터뷰, 그리고 생성형 AI를 사용한 취업 추천하는 부분들을 현재 개발 중에 있고 내년 1분기에 이 회사에다 적용하는 것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가 있는데요. PSI 컨설팅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업력이 한 37년 정도 되는 회사고요. 국내 대표적인 그 영양 모델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그 거래 고객이 한 4천 개 정도 되고 있고요. 뭐 국내 상장사는 대부분 이 회사를 통해서 인사팀이 HR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회사의 주력 제품 중에 하나가 카필러 프로필이라는 그 진단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임원 인사 업무 배치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182문항의 시험을 보고 이걸 가지고 이제 카필러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컨설턴트가 이제 진단지를 작성을 해주게 되는데요. 그 베테랑 진단서 작성하는 컨설턴트가 하루에 만들어낼 수 있는 문항이 그 진단지가 세 건밖에 못 만들어냅니다. 그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가격이 뭐 건당 250만 원 이런 식으로 책정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 대한 그 기업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카필러 프로파일 진단 자동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이런 개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기업 내부에 있는 그런 컨설턴트, 그 기업 내부에 있는 도메인 전문가들한테 뭐 단계별로 저희가 교육도 제공을 하고 있고 그 교육을 통해서 그 카필러 프로파일에 그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인성을 부여하는 그런 솔루션화를 최적화하는 걸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12월부터 이제 실제 업무에 배치될 수 있도록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진단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생성형 AI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크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맞춤형 역량 모델에 지금 적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네이버 클라우드하고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에서 해외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17개 사스 API 기반의 사업하는 그 기업들을 교육 그 비즈니스 모델 컨설팅 그리고 기술 컨설팅 하는 작업들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도 이런 생성형 AI 기술을 도입하는 그런 사례들, 그런 니즈들이 확실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리터러시 역량 강화와 그 다음에 개별적인 기술, ABCD로 언급되는 기술 역량 강화, 그리고 인재 선발을 위한 성과 도출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그 저희가 이번에 생성 AI 파운데이션에서 해야 되는 일들은 회원사의 다양한 역량을 모으고 수요기관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장 수요를 발굴하고 프로그램 개발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걸 제공하고 성공 사례 그리고 AI 산업 확산의 선순환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좀 프로그램을 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전 대안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단순히 교육회사가 아니라 교육만 제공하는 협회가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솔루션화 시키고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는 개발자를 직접 채용해서 뭔가 다 내재워야 된다는 컨셉이었다면 지금의 생성형의 시대의 방향은 그런 부분들을 사스 서비스로 형태로 해서 좀 빠르게 기업의 생산성이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형태가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생성 AI 파운데이션에서 해야 되는 건 역량 인증 프로그램, 도메인 전문가 역량 강화, 그리고 생성 AI 엔지니어를 양성해서 산업 생태계 수요 기술에 관련된 여러 가지들을 저희가 좀 할 수 있다면 다른 협회에 비해서 좀 차별화된 그런 부분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령자의 지식전이나 콘텐츠 음성인식 적용이나 AI 리터러시 사례, 그다음에 뭐 생성형 AI를 활용한 채용 사례들을 말씀해 주셨고요. 또 발전적인 대안까지 말씀을 잘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울대의대 이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아마 지난번에 때 저희 그 처음에 뵈서 인사드렸던 거 기억나는데요. 이 네네. 의대는 끊임없이 문제를 만들어내고 계속 학생들을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네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의사면허를 따고 난 다음에는 레지던트들을 뽑을 때도 또 평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교수를 뽑을 때도 평가가 계속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단순하게 코딩으로 해서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코딩에 대한 교육이나 코딩에 대한 문제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뭐 의대의 뭐 시험 문제나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한 건지 그게 조금 어, 궁금합니다. 네, 그거 지금 말씀 주신 거 좀 답변 드릴게요. 저희의 고민이 뭐였냐면 개발자 인터뷰를 제공을 해주려고 하는데 기업마다 다 다르고 기업 안에서 인터뷰 보는 사람마다 또 성향이 다르거든요. 음, 이걸 어떻게 맞춰줄 건지가 사실은 고민이었는데 그게 최근에 이제 거의 해결이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아까 저희가 보여드린 오토GPT 기반의 데모 사이트는 기본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보내면 그러니까 채용 사이트에 A 기업을 찝어주면 그 A 기업인 그 올린 잡 디스크리션을 기반으로 문제를 생성합니다. 근데 음, 여기에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에 CTO가 있는데요. 저희 회사 김인태 CTO가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 이제 예전에 소카에서 그 백엔드 시스템을 대규모로 개발한 경험이 있는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인터뷰할 때 자기가 중시하는 방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회사에서도 누가 인터뷰를 보는지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중간중간에 그 사람의 개입해서 의견을 표시해주면 그 사람의 인성이 부여되는 프롬프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예를 들어 이호환 교수님이 원하는 스타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표준 스타일을 기반으로 문제를 만들고 거기에 이호환 교수님이 원하는 스타일의 엣지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하고 지도한 거를 가지고 다시 업데이트 시키고 거기에 학생들마다 엣지를 줘서 그 사람들한테 가이드를 해줄 수 있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안 되던 거였는데 최근에 이제 이게 막 되기 시작해서 저는 사실은 이제 생성형이라고 하는 게 진짜 본격적으로 산업 재편에 시그널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랭체인이라는 기술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랭체인이라고 하는 이 기술 같은 경우에 그 릴리즈 주기가 하루에 뭐 두 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공개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릴리즈를 뭐 지금 290번이나 하고 있고 뭐 API가 한 번에 200개씩 API가 추가되고 있어서 진짜 엄청난 속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지난주에 공개됐던 GPT즈 같은 경우에도 좀 랭체인이 하위 스펙을 제공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그냥 기본적인 건 뭐 GPT즈 갖고 다 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좀 기업마다 특별한 요구사항 뭐 나의 특화된 나의 분신을 만들고 싶어 이런 부분에는 좀 기술을 좀 적극 도입하면 그런 부분들이 단계별로 아마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진짜 초개인화가 되는 것 같고요.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으로 갈 수 있는 기재가 이미 나온 것 같고, 저희가 실제로 이걸 써보면서 저희 자체가 비용 절감이 굉장히 많이 된다는 걸 체감하고 있고요. 이거를 적용해 본 결과 뭐 만족도도 굉장히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PSI에서 하고 있는 진단 프로그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 3건밖에 진단을 못 하는데 사실 이제 지금 저희가 베타 버전 만든 게 있는데 이론적으로 진단 프로그램 하루에 무한대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비용 이슈가 있긴 하지만 근데 그 비용도 건당 이슈로 계산을 해보면 뭐 건당 뭐 250만 원씩 청구하는 거지만 원가를 계산해 보면
지금 원가가 한 5천 원 미만인 것 같거든요. 그 시스템상으로의 원가는. 뭐 부가적인 거 붙이면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기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업 경쟁력 측면에서는 뭐 경쟁력이 굉장히 우수해지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파고들어서 쓸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좀 협회 차원에서 협회에 있는 회원사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협회 회원사들의 역량을 개선할 수 있는 데다가 좀 이런 교육과 컨설팅과 그리고 솔루션화 시킬 수 있는 것까지 좀 같이 제공해 줄 수 있는 차별화가 될 수 있다면 저희 협회 그 차별화 포인트가 좀 명확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질문보다도 그 지금 발표한 자료 중에 우리가 좀 수요 업계하고 긴밀히 협업을 해야 된다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교육이나 인증 시스템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점을 우리 교육 과정에 잘 해야지만 회원사도 늘고 또 실제로 우리가 생성 AI가 이 기반 기술로서 퍼져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한번 그런 쪽을 한번 꼭 좀 강화를 해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그 오늘 제안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기술 변화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뭐 엔지니어들도 사실 굉장히 헤매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는지 알아야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협회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그 C레벨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기술의 변화, 실제 적용 사례들, 그리고 이런 것들에 좀 그 로열티 강한 그런 멤버십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좀 그 리소스를 충분히 확보하고 사례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좀 준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성남 혁신센터의 뭐 CEO 대상을 하는 거를 저희 협회에도 좀 가서 좀 이런 변화를 전문가분들이 소개를 하고 거기서 단순 교육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컨설팅과 교육과 실제 솔루션 할 수 있는 사례까지 만들 수 있는 그 구성을 할 수 있다면 뭐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더 없으신가요? 어, 간단하게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면, 그동안에 우리가 교육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건 새로운 기계가 등장하거나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 그것들을 이제 사람들한테 얼마만큼 잘 이식시킬 거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대량 학습에 더 포커스가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화, 맞춤화라는 얘기는 수술이 많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잘 실현된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생성형 AI가 그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는 많은 예측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잘 도입된 사례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래서 최근에 등장한 GPT 스토어와 같은 사례들이 과연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지, 그러면 만약에 그 문제가 해결 가능하다면 저희가 그런 거를 먼저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 잠깐 해봤는데요. 대표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좀 그 화면을 하나 공유하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저희 시스템을 이런 식으로 계속 바꿔가면서 구축을 하고 있거든요. 3.5 터보하고 GPT-4 같은 경우에 이게 저희가 해보니까 어, 그냥 저희가 크게 개선 안 해도 GPT-4 쓰면 그냥 성능이 월등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좀 생성형 AI 기술에 좀 올라타는 게 지금 적극적으로 필요한 타이밍인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어떻게 저희가 좀 플러스 엣지를 주는지에 따라서 좀 초개인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GPT즈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그냥 컨셉추얼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 아이폰의 앱스토어하고는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아이폰 앱스토어는 하드웨어가 완전히 딱 그 밀착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모여서 이렇게 성공을 할 수 있는 게 기재가 됐지만 뭐 당장 뭐 빠르면 다음 달 초에 이제 아마존의 AWS가 만든 올림푸스 뭐 2조 토큰을 2조 매개변 학습시킨 모델도 나오고 제미니 같은 모델도 조금 조만간에 출시가 될 거기 때문에 그 GPT즈라고 하는 거에 걔네가 말하는 뭐 스토어에 다 모이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거꾸로 저는 이런 것들을 다양한 도구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좀 플랫폼화 시킬 수 있는 초개인화를 지금 만들 수 있는 적기라고 지금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혹시 뭐 질문 있으실까요? 저희가 아마 시간이 보통 9시 반까지 1시간 정도 하는 걸로 보통 했었던 것 같은데요. 거의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냥 마무리 말씀 차원에서 한 말씀 드리면은 어떻게 보면 최근에 기술이 너무 빨리 발전하면서 제일 힘들어진 거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뭐 전문 기술 개발자들은 계속 쫓아가면서 쫓아가겠지만은 사람하고의 기술의 갭은 보이지 않게 계속 넓어지고 있고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상태인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잘 소통하게 또는 기술이 사람한테 다가오게 쉽게 다가오게 하는 그런 고민들이 실제로 이제 교육의 차원에서는 많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저는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예, 제가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또 새롭게 김동준 교수님께 사회를 맡긴 것도 되게 잘한 일 같습니다. 이제 전문가가 중간중간 말씀을 이끌어 주시니까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그 임 대표님이 그 발표하신 그 레벨 1, 2, 3 그리고 전반적인 내용이 되게 완성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협회에서 도입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최재규 대표님은 우리 협회에서 또 지향하는 바가 타겟 맞춤형입니다. 그래서 PBL이라든가 지자체, 어떤 이제 타겟 시장, 타겟 고객, 타겟 기업을 대상으로 한 솔루션을 만들어가는 거에 되게 최적화되어 있는 솔루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AI 앱이 지금 그 제안한 그 내용을 우리가 협회랑 같이 협력해서 이제 진행을 한다면 이건 어떤 이벤트 기반의 수요 기반의 맞물려서 이렇게 이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큰 그림이 이루어질 것 같고 그 두 개를 잘 연결하면 제가 이제 대표도를 지금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그럼 우리 협회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된다면 경진대회라든가 인증이라든가 자격을 좀 만드는 그런 체력을 좀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필요한 각종 머티리얼이라든가 그 강연, 이런 교육 자료 등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수요가 지자체별로 그러니까 개별 기업으로 하기는 되게 좀 협소하거든요. 기업들 기업밖에 안 돼서 좀 한계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양성 측면에서는 지자체 랑 같이 이 수요에 대한 교육 설계를, 인재 양성 설계를 같이 해나갈 수 있다면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 같고, 그 프로그램은 오늘 공통적으로 나온 것처럼 C레벨에서 하는 게 제 생각에도 AMP 비슷하게, 최고의 과정 비슷하게 진행을 해서 대표가 움직여야 직원이 움직이고, 대표가 이해를 해야 또 책임자 C레벨에서 이해를 해야 직원들의 업무를 배정하고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마무리로는 그 계속 반복된 얘기가 그 글로벌하게 GPT에 대한 공급의 개발의 업데이트가 너무 빠르다. 그래서 기존에 모르고 이런 정보를 모르고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지금 큰 문제 가 있을 겁니다. 기업 자체 존립에도 위협을 받는. 그래서 그런 글로벌한 변화의 내용들을 잘 인지해서 우리 협회가 그것을 적재적소의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솔루션으로 제공을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존재 이유는 되게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오늘 이제 두 분 발표하셨고 김동준 교수님께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숙지를 잘 해주셨으니까 이런 내용을 잘 정리해서 우리 12월 4일 날 우리 출범식하고 사업 설명회 때 전체적인 이 인재 양성과 교육 사업에 대한 비전과 계획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김동 PD님이 사이다 보셨고 제가 마무리 말 하셨으니까 오늘 수고하신 두 분의 멘트로 오늘 끝내기로 한 임 대표님 한 말씀 그리고 최 대표님 한 말씀 하시고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뭐 교수님하고 그 협회 회원사분들이 그동안 이렇게 발표하신 자료 보면서 저도 이제 사업이나 그 교육에 대한 어떤 도식화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원사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KJF 교육 인증 해외 진출 뭐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기여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요즘에 드는 생각이 한 2009년도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이폰이 한국에 출시되는 타이밍하고 매우 비슷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기존에 굉장히 다양한 인공지능이나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 몇 개월 사이에 발전 속도를 보면 이거는 변혁의 시점이 확실히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이렇게 저희가 열심히 모여서 스터디도 하고 협회도 만들고 뭐 이걸 하기 위한 동력원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지금까지 노력을 해왔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저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큰 성과로 아마 돌아올 걸로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에 여기 계신 분들이 있어서 저는 굉장히 든든한 것 같습니다. 좀 여기 계신 분들하고 저는 좀 이 새로운 물결을 올라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두 분 발표 대단히 훌륭하고 아주 완성도가 되게 높아서 많은 분들이 안심하고 기대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 이창환 고문님 뭐 한 말씀 마무리로 하시겠습니까? 예, 아니, 화면에 뭐,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죄송하고, 어쨌든 여러분이 의견을 많이 주시니까 아주 잘 돼가지고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뭐 교육 인증이랄까, 아니면 뭐 평생 교육 인증이랄까, 아니면 평생 우리 같이 가는 그 알매 시스템이라고 할까, 뭐 그런 걸 구축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앞에도 제가 조금 과장을 약간 섞었는데 홈페이지라는 개념을 협업 플랫폼 개념으로 지금 디벨롭을 하는 노력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 되게 개념은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프라인에서는 한계가 있는데 우리가 온라인에서 이렇게 줌이라는 또는 이런 그 인터넷 화상회의라는 툴을 사용해서 되게 효과적인 협업을 했듯이 새로운 협업의 플랫폼을 이번에 한번 시간을 갖고 그리고 좀 긴 호흡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 계획이니까 향후에 좀 어느 정도 좀 내용이 나오면 12월 4일 날 기본 레이아웃은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아시고 기대해 주시고 응원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합니다.